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희주 씨는 지금 도슨트를 하고 있고, 우리 경배 씨는 인턴을 했었었죠. 네, 여기서 이렇게 또 만나게 되니까 너무너무 반갑네요. 네, 저도 너무 반갑습니다. 지금 비엔날레가 한창 진행 중인데요. 대표이사님 아무래도 많이 바쁘실 것 같은데요. 예, 사실 바쁘죠. 그러니까 우리가 9월 1일 날 개막식을 가졌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벌써 진행이 되고 있지만 사실은 개막하기 전까지 이 2년 동안 굉장히 많은 준비를 이렇게 해왔었고, 또 준비가 끝난 다음에 개막을 하니까 다 남들은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도 이제 저는 우리 담당자들과 간부들과 함께 우리 전시실 계속 제가 순회하면서 혹시 무슨 일이 없는가 늘 점검들도 이렇게 하게 되고, 또 그때마다 또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특히 우리 저 희주 씨 도슨트 하다 보면은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얘들이 또 무슨 잘못해가지고 작품 또 손대기도 하고 뭐 등등. 또 그때마다 바로 또 비상 또 연락 체계에 의해서 또 후속 조치를 취해줘야 되고, 또 요 외에도 또 밖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도 또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 개막이 되고 나서도 정신없이 바쁜 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뭐 다른 궁금한 사항은 없으세요? 제가 도슨트를 하면서 되게 많은 분들을 만나 뵀는데요. 광주 비엔날레를 실제로 처음 찾는 분들도 더러 계시더라고요. 혹시 광주 비엔날레가 지금까지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제게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 가만히 있어라. 우리 희주 씨가 숙녀 나이를 물어보면 안 되나? 지금 몇 학년이죠? 네, 저는 지금 대학교 4학년이고 4학년. 네, 나이는 23살, 94년생입니다. 94년생. 네. 저 역시 대학교 4학년이고 나이는 26입니다. 26. 네, 그러면은 거의 비슷한 시기. 그러니까 1995년도에 이제 우리 광주 비엔날레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비엔날레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95년도에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는 그런 해 아닙니까? 응? 그러니까 처음으로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우리나라 각 지방 중에서 어떤 대표적인 도시를 선정해서 정말 세계에다 자랑할 만한 비엔날레, 미술의 그 향연을 만들자 하는 것이 이제 중앙정부 문화부의 그 당시에 이제 정책이었었는데, 마침 이제 많은 도시에서 비엔날레를 하고 싶어 했지만 정부에서는 그래도 가장 전통적이고도 현대적인 미술의 역사가 있는 이곳 광주, 그리고 5.18 민주화 운동, 이것을 어떻게 미술로, 예술로 좀 치유하고 승화시킬까 하는 여러 가지 고려들을 통해서 이제 95년도에 우리 광주에서 비엔날레가 시작이 됐죠. 그리고 벌써 이제 올해는 11회니까 22년째가 됐다고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나이 조금 이제 경배보다는 좀 적은 나이지만 벌써 그런 역사가 됐습니다. 그 광주 비엔날레가 세계 5대 비엔날레로 손꼽힐 만큼 그 국제적인 위상을 인정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과연 여기 어떠한 기준으로 또 평가되고 선정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래요. 혹시 세계 5대 비엔날레 그랬는데, 사실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순위, 랭킹을 매긴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또 그걸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나 비엔날레는 예술이라기보다는 그것을 만들어서 선보이는 어떤 행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계적인 이제 미술 매체인 아트넷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이렇게 순위를 이렇게 매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랭킹이 나오게 되는데, 자, 세계 5대 비엔날레라. 혹시 자, 어떤 그 기준에 의해서는 좀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하고, 혹시 세계 5대 비엔날레가 어떤 비엔날레인지 혹시 아세요? 희주 씨는 저기 뭐야, 저 전공이 뭐 큐레이터 쪽이니까 좀 더 잘 알겠다. 우선 베니스 비엔날레, 그리고 베니스. 카셀 도큐멘타, 카셀 도큐멘타. 또 그리고 마니페스타까지, 그리고 우리 광주 비엔날레. 네, 맞습니다. 그래요. 그다음 미국의 휘트니 비엔날레하고,
그다음에 마니페스타. 마니페스타라고 해서 유럽에 순회하는 그런 비엔날레가 있죠. 그리고 이제 광주 비엔날레, 이것을 5대 비엔날레라고 흔히 합니다. 보통 이제 비엔날레를 평가할 때는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이 얼마나 이 비엔날레의 특성 자체가 그야말로 현대 미술을 어떻게 끌고 가는, 그러니까 미술사와 현대 문명사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미술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런 거대 담론을 만들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비엔날레가 얼마나 국제적인 미술계뿐만 아니라 문명 문화사에 영향력이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겠죠. 그렇죠. 그러려고 하면 작품들이 좋아야 되죠. 작품들이. 그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것은 그러한 작품들을 역시 만들어내는 작가를 뽑아내고 또 작품들을 이렇게 골라내고 또 작품들을 배치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책임지고 있는 예술 감독, 그다음에 큐레이터들이 누군가, 그 역량이 어떤가 중요하고 또 그 규모가 어떤가도 중요하잖아요. 규모도 좀 커야겠죠. 그러다 보면 예산도 많아야 되고 또 해놓고 난 다음에 관객도 많이 들어와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순위를 매기는데 우리 광주 비엔날레가 세계 200개, 300개가 되는 비엔날레 중에서 이제 5위 안에 들어가는 세계 5대 비엔날레가 됐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자랑스럽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 5 비엔날레가 저마다 색깔과 또 예술적 지향점이 다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광주 비엔날레는 어떤 독창성을 가지고 있는지 제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뭐 기본적으로는 비엔날레라고 하는 것은 현대 미술의 담론을 만들어내는 실험적인 어떤 국제 전시회이기 때문에 공통적으로는 다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험적인 현대 미술 그런 전시회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각 비엔날레들은 나름대로 특성들을 가지고 있죠. 베니스 비엔날레 같은 경우는 각 나라 국가관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박람회처럼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 거고, 카셀 도큐멘타는 5년마다 이제 열리면서 굉장히 실험적인 작품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영향력이 큰 비엔날레라고 할 수 있고, 위트니 비엔날레 같은 경우는 사실 미국 내에서 활동하는 외국 작가들의 작품이 전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내 비엔날레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미술계의 흐름을 볼 수가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마니페스타 같은 경우는 유럽 각 도시들을 2년마다 돌아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유럽 작가들이 어떤 식의 작품들을 만들어내는가 하는 것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그런 전시회라고 볼 수가 있고, 역시 광주 비엔날레는 뭐냐면 해도 지역성, 이 광주라고 하는 이 도시의 정치적인, 사회적인, 문화적인 특성이 가장 잘 녹아있는 그런 전시회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가 좀 어디죠? 우리가 이렇게 서로 지금 얘기 나누고 있는 네, 이 작품. 네, 맞습니다. 예, 녹두서점이라고 하는 바로 이제 그 작품 안에요. 혹시 녹두서점이 어떤 서점인지 혹시 아세요? 일단 5.18이 있었던 시기에 광주 시민들이 서로 모여서 민주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서로의 그런 의지를 북돋는 그런 공간을 마련했던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혹시 희주 씨 뭐 더 첨가할 게 있어요? 네, 너무 잘 알고 계셔서. 그렇죠. 5.18 사실 거기에서 우리 시민들 또 여러분들이 나라를 걱정하면서 함께 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좀 역사 깊은 곳인데, 이렇게 이제 여기에 만들어졌잖아요. 다시 재현이 됐잖아요. 사실 이것은 다른 비엔날레에서는 이런 작품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광주라고 하는 특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작품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광주 비엔날레 작품을 보면은 한 30작가 이상의 작품들이 우리 광주 지역의 역사와 문화, 그 다음에 환경, 또 우리 살고 있는 우리 생태들, 우리 또 삶의 모습들, 이것들을 녹여서 이제 작품을 만들잖아요. 이것이 바로 광주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사회적인, 문화적인 그 강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5.18 민주화 운동만 해도 세계 그 비엔날레가 열리고 있는 어느 도시에도 이런 정말 정치적인 또 역사적인 그런 정말 뭐라고 그럴까, 그 모멘텀이라고 그럴까,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도시가 없어요. 그 자체 하나만 가지고도 광주는 이미 사실
비엔날레 도시로서는 굉장한 강점이 있고 힘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녹여지는 것이 대표적으로 우리 광주 비엔날레의 특성이고 장점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이번 전시 같은 경우는 66일 동안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 전시에 대해서 전체적인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번 전시의 주제 아시죠? 네. 자, 이제 도슨트니까 아실 거고 우리 경계 씨. 네. 제8기후대 예술은 무엇을 하는가? 제8 알고 있습니다. 기후대 예술은 무엇을 하는가 이렇게 있는데, 자, 그 주제를 가지고 이제 9월 1일 개막식을 했고 9월 2일 이제 일반에게 이렇게 다 오픈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11월 6일까지 66일간 이제 여기 우리 용봉동 정예공원의 비엔날레 전시관을 중심으로 해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그 다음에 우리 시내에 있는 주요 미술관들, 여기에서 본 전시들이 이렇게 열리게 돼요. 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특별전들도 열리게 되고, 우리 광주 또 전남 지역의 또 갤러리들, 미술관들이 서로 우리 비엔날레와 협력 체계를 구축해가지고 또 기념전이라고 하는 것도 열리게 되고, 많은 행사들이 열리게 됩니다. 혹시 제8기후대 네. 예술은 무엇을 하는가 얘기를 했는데, 네. 공부 좀 하셨어요? 어때요? 아마 여기 나올 때 네. 나오면서 좀 그 주제가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공부 좀 하셨을 것 같은데. 그 흔히들 뭐 제7기후대가 있다고 하잖아요. 뭐 열대, 뭐 아열대, 온대 이렇게 제7기후대가 있는데 제8기후대는 이제 그 차원을 넘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차원을 이제 소개하는 거고, 또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작가의 창의력에 의존을 하게 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쉽게 정의 내릴 수 없는 그런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는 그런 기후대가 아닌가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희주 씨, 이제 도슨트니까 거기서 딱 한 15초 정도로 해서 한번 거기다 더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하자. 관객들에게 처음으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짧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제8기후대는 고대 그리스 지리학자들이 설계한 7가지 기후대 이후의 기후대를 말하는데, 그 기후대는 상상력으로만 도달할 수 있고 또 상상력으로 구현되는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제가 그 뒤에 예술은 무엇을 하는가가 있는데, 상상력과 예술은 무엇을 하는가, 그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바라면서 저는 전시 해설을 시작합니다. 괜찮나요? 도슨트답네요. 그 우리 도슨트가 되려면 굉장히 오랫동안 또 선발 시험도 통과를 해야 되고, 또 굉장히 많은 교육과 훈련을 받아요. 그리고 교육 끝나고 나서는 또 테스트도 받잖아요. 네. 그때보다 훨씬 아주 능숙하게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저 희주 씨나 뭐 경배 씨 잘 알고 잘 얘기해 줬어요. 제8기후대라고 하는 것은 상상의 세계잖아요. 없는 세계. 그러니까 시각에서 미술이라는 걸 통해서 정말 이 세상을 한번 조망해보고, 때로는 진단하고, 때로는 치료를 해보고, 때로는 설계를 해보고, 그렇게 하면서 새로운 세상을 한번 꿈꿔보고 만들어보자 하는 그런 취지가 아닌가 싶은데, 자, 그렇다고 그러면 어디 한번 여기 우리 녹두서점에 있죠. 그런데 스페인 작가가 여기다 이것을 새로 만들었잖아요. 네. 그걸 만들었어. 근데 이것이 제8기후대 예술은 무엇을 하는가, 이거다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생각해본 질문인데요. 적이 네.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여러 방면으로 또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여러 번. 네, 여러 방면으로. 일단 과거의 역사적인 거점을 현재에 재현해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고, 또 과거의 그런 역사적 사건과 현재 지금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책을 읽고 또 토론을 나누는 것들이 되게 독특한 점이고, 그런 점에 있어서 일단 상상력으로 구현을 해냈기 때문에 상상과 관련이 있을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민주적인 그런 사건과 관련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작품 내용 자체가 예술은 무엇을 하는가, 예술이 실제로 뭐라 해야 될까요? 민주주의 관련된 사건들에 대해서
기억시켜주는, 네,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런.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정리를 잘 못하겠어요. 아니요, 네. 충분히 예술이 정말 예술을 통해서도 민주화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는 있지만은 지금 이렇고 앞으로는 또 어떤 식으로 이렇게 전개되는 것이 좋을지도 생각해보고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경계 씨, 내가 여기서 이 얘기하지 않고서는 오늘 밤 잠을 잘 수가 없겠다. 나도 한마디 해야겠다. 사실 저도 이렇게 비슷한 생각을 했었거든요. 또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을까요? 글쎄, 저는 얘기 잘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녹두서점이 이제 제1갤러리 들어오자마자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호평을 해줬어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이게 뭐야? 과거에 있었던 거 그냥 하나 덩그러니 재현한 것일 뿐이야.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저는 이 작가의 의도를 너무 쉽게 생각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냥 재현한 것이에요. 그렇지만 아까 우리 희주 씨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잊혀져 버리기 쉬운 또 잊혀져 버렸던 역사의 현장을 여기다 세움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고 그것이 과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렇게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아까 우리 희주 씨 얘기했던 것처럼 앞으로의 민주화 운동이 이 세상이 어떻게 민주적으로 돼야 되는가 그것도 고민해야 되지만 저는 우리 제8기후대라고 하는 것이 상상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 비록 소재는 민주화 운동과 관련되는 것이었지만 그것과는 전혀 관계없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여기서 새로운 것들을 얼마든지 서로 얘기하고 논하는 그런 토론의 장을 재현해 준 것만으로도 저는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저하고 얘기하는 게 꼭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게 되고 그렇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다양한 주제로 아마 토론들도 있을 거고 오시는 분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그것이 쌓여져서 우리의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꼭 민주화 운동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우리의 삶을 여기서 또 얘기 나누고 서로 또 설계하고 하는 그런 장소로서 굉장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게 뭐야? 재현된 것이 뭐야? 이렇게 쉽게 생각할 만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우리 광주 비엔날레 이번에 주제를 아마 잘 나타낸 곳이기도 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대표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희가 앉아있는 이 자리가 새삼 의미 있게 다가오네요. 방금 녹두서점에 관련돼서 되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다른 작품들도 굉장히 좋은 작품들이 많이 있잖아요. 혹시 대표님께서 추천해주고 싶으신 작품 있다면 저한테 추천해 주시겠어요? 사실 그런 질문을 제가 많이 받거든요. 먼저 한번 우리 희주 씨, 이제 도선지를 가시면서 설명하다 보면 특히 이제 마음에 드는 작품이 있을 거예요. 혹시 어떤 작품인가요? 저는 사람들과 소통을 하려고 도슨트를 지원했기 때문에 사람들 반응이 좋은 작품들이 되게 눈에 띄고 또 기억에 많이 남는데요. 특히 덴마크 작가 토미 스토켈이라는 작가의 광주돌이라는 작품인데 아시죠? 네. 바로 옆에 예. 녹두서점 바로 옆에 있는데 저는 그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참 재밌더라고요. 예. 사실 저는 그런 이제 추천작 얘기를 들을 때마다 한편으로 좀 난감한 것이 저는 252개의 작품 자체가 다 귀해요. 더더군다나 이제 대표를 맡으면서 수없이 같이 작가들과 고민하고 또 예술감독이랑 수없이 얘기하면서 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다 제 자식 같은 작품이기 때문에 저는 다 이렇게 꼭 보고 가시라고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다 귀하다고 여기고 다만 그러면서도 또 이제 제가 추천이라고 그럴까 이제 관심이 가는 거, 애착이 가는 것은 제8기후대라고 하는 그 주제에 맞게 앞으로의 세상이 어떻게 전개될까 하는 것에 대해서 시사점을 주는 작품이 아무래도 제가 아무래도 여기서도 계속 몇 번이고 또 보고 이제 보는 작품들인데 여기 제1갤러리 바로 옆에 우리 영상 작품 워낙 유명한 작품이죠. 히토시 다이어리 작품 태양의 공장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 그것을 보게 되면 앞으로 인터넷 시대 이후에
우리의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요 게임 같은 거,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의 이제 가상현실 같은 것들이 결합이 돼가지고 정보들이 어떻게 전달되고 또 그 정보나 이미지가 어떻게 왜곡이 되어서 또 이 세상을 또 왜곡시키는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서운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기계라고 하는 것이 주는 그것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고 또 그것을 이제 넘어서서 어떻게 하면 그럼 정말 사람이 중심이 되는 밝은 세상을 만들까 하는 것들을 고민하게 하는 작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애착이 또 간다고 보고요. 또 거기 가면 해변가에 있는 그 비치 의자가 비치에 있는 그 의자라고 해야 돼. 뭐라고 네. 해야 돼? 그것처럼 편하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피곤할 때 편하게 누워서 작품을 볼 수 있어서 그것도 굉장히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역시 이제 갤러리 2에 가면은 암실. 거기는 다 정말 귀한 작품들이라고 생각해요. 다 좋은데 또 그 중에서도 저는 이번에 눈예술상을 받은 우리 한국의 미디어 아트 작가 전소정 씨의 예술하는 습관 그 작품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꼭 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영상 작품이어서 좀 그렇긴 한데 역시 눈예술상을 받았죠. 이제 안톤 비도 그래요. 갤러리 3에 있죠. 그 영상 작품. 그러니까 공산주의 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태양에 의해서 그것이 이루어졌다, 만들어졌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공산주의 혁명에 대해서 그건 정치 문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물리학자 또는 지리, 천체 이런 시각에서 그것을 또 원인을 찾아보고 그걸 가지고 정말 예리하게 계속해서 그 증거들을 찾아나가는 그런 노력들을 하는 것을 보면 야, 미술, 시각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예술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정치 문제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풀어갈 수 있겠구나. 또 어떤 면에서 저는 소름이 끼칠 정도로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 외에도 우리 광주 작가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 박인선 씨 작품이나 또는 우리 김설아 씨 작품, 또 김영철 씨 작품, 또 설박 작품 이런 것도 관심 있게 좀 봐주시면 좋겠다. 추천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광주 출신이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재작년에 이어서 올해 광주 비엔날레가 두 번째로 와보는 것이거든요. 제 친구들 중에서는 올해 주제인 제8기후대가 좀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런 제 친구들을 위해서 이번 광주 비엔날레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한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사실 현대미술이라고 하는 것은 정답이 없죠. 그러니까 정답이 없다는 얘기는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쉽다는 얘기도 저는 합니다. 그러니까 자, 제가 아까 물었을 때 그 제8기후대가 무엇이냐고 이제 물었잖아요. 그랬을 때 사실 그 답변을 듣고 저는 이제 또 교수다 보니까 이게 점수가 벌써 다 이렇게 나왔어요. 학생들은 점수를 받기 때문에 항상 두려워하는 것인데 이 현대 미술 작품에는 저는 점수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미술은 이제 문법이라는 게 있죠. 그랜마라는 게 있어서 이건 이렇게 해석해야 돼, 저렇게 해석해야 돼. 그런 게 좀 일부 있었지만 현대 미술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정말 보고 느끼는 대로 그것을 마음에다 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녹두서점에서도 어떤 사람은 과거의 민주화운동을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이것을 통해서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나가야 돼? 고민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정답이 아니잖아요. 다 옳은 것이. 여기 있는 작품들마다 이거는 돌덩이 가지고 뭘 했지? 이쁘게 만들었네? 나는 이거 가지고 돌덩이 말고 다른 걸로 그럼 한번 만들어 봐야지. 나는 핸드폰을 가지고 내 나름대로 이거 가지고 한번 영상 한번 만들어 봐야지. 그냥 느끼는 대로 했으면 좋겠고 그 마음속에 때로는 감동이 오면 감동이 오는 대로 즐거움이 오면 즐거움이 오는 대로 또 어떤 작품을 보면 굉장히 난감한 경우가 있어요. 혐오스러운 것도 있고 그러면 그것대로 또는 어떤 작품을 보면은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 작품이 전하는 메시지 때문에 막 화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특히 인권 탄압을 하든지 막 환경 오염이 되든지 막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 분노가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이렇게 느끼는 대로 그냥 가지고 가면 그 다음에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한다면 이 작가가 뭘 의도했을까? 나라면 이렇게 했어 라고 하는 것 한 가지만 건질 수 있다고 한다면 아마 이 전시회는 저는 성공했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모든 분들이
아, 이거 어려운 게 아니구나. 나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는 거구나. 왜 정답 없으니까? 그렇게 쉽게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개인적으로 광주 비엔날레가 단순한 예술 행사만으로서가 아니라 광주를 대표하는 그런 국제적인 행사로서 또 가치가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우리 광주 시민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광주를 이끌어 나갈 청춘들이 어떠한 마음가짐 혹은 어떠한 생각으로 앞으로 광주 비엔날레와 함께하면 좋을까요? 사실 광주 비엔날레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계 5대 비엔날레로서 정말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분야에, 그러니까 제조업부터 시작해서 뭐 농업, 제조업, 그다음에 뭐 서비스 다 포함해서 아시아 최고의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아시아 최고의 비엔날레고 세계 5대 비엔날레다. 그러니까 광주 시민 우리들께서 정말 자부심을 가져서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면에서는 자부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이 비엔날레를 찾아주시면 좋겠다. 서울에서도 볼 수가 없습니다. 이만한 큰 규모. 파리에서도 볼 수가 없습니다. 런던에서도 볼 수가 없어요. 왜? 거기는 비엔날레가 없으니까. 바로 옆에 있는 이 비엔날레. 그래서 가족들 정말 손에 손을 잡고 오셔서 보시고 정말 이곳에서 한번 힐링을 하셨으면 좋겠고, 특히 우리 젊은이들, 학생들 오셔서 새로운 생각들, 꿈들, 창의적인 그런 마음들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특히 우리 젊은이들 꿈을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광주의 문화와 예술 한 축을 책임지고 계신 책임자로서 광주의 젊은 청춘들에게 해주고 싶은 격려의 말씀 있으신가요? 우리 희주 씨, 경배 씨는 어떤 얘기를 듣고 싶으세요? 그냥 힘내라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도 그냥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왕에 우리가 또 비엔날레 전시관에 와 있으니까 우리 광주라고 하면은 한자로 빛광자에다가 마을, 고을 주자예요. 빛고을이죠. 빛이라고 하는 것은 곧 문화, 컬처, 또 문명, civilization. 문화와 문명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화와 문명이 도시예요, 여기 광주가. 그런데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연이라는 것과 이렇게 반대 개념이잖아요. 그대로 있는 것. 그것을 우리 사람의 힘으로 뭔가 가꾸어서 변화시켜서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 문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이 37국에서 온 101명 작가팀, 120명의 작가들이 꼼꼼히 작품들을 만들죠. 그런데 그 작가들이 어떤 사람은 10년 한 사람도 있지만 50년 이상 한 작가들도 다 들어와 있죠. 그 한 분야에 대해서 목표를 정하고 끊임없이 끈기 있게 그 일을 해서 세계적인 작가, 일종의 장인이 이제 됐듯이 저는 우리 젊은이들, 제가 다시 또 더 젊은 세계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제가 하고 싶은 그 일, 가장 잘할 수 있는 그 일, 거기에 대해서 정말 끈기 있게 20년, 30년, 40년에서 여기에 나와 있는 작가들처럼 정말 저는 장인이 되고 싶다. 우리 젊은이들이 그런 정신을 가진다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가져봅니다. 특히 이제 비엔날레 오셔서 하나의 새로운 많은 주제들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하나의 꿈을 뽑았으면 좋겠고 내 인생이 어떻게 나갔으면 좋겠다는 것을 한번 가닥을 잡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끈기 있게 20년, 30년, 40년 인생을 던져본다고 한다면 저는 우리 광주의 모든 젊은이들이 나중에 최고의 마스터가 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자기의 인생도 복되지만 이 세상도 우리 광주의 그 말 그대로 빛과 빛, 그러니까 문명과 문화의 고장인 우리의 젊은이들이 이 세계에 정말 이 문명과 문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젊은이들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광주 비엔날레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2달 반 동안 일을 했지만 그래도 뭔가 막연하게 이번 주제에 대해서 와닿았거든요. 이거는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이런 거는 또 어떻게 제가 의미를 가져야 될까. 하지만 오늘 대표님과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런 막연했던 느낌들이 이제 확실히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광주 비엔날레에서 온라인 서포터즈 또 도슨트로 활동하면서 광주 비엔날레에 더 애착이 생겼고 또 이렇게 대표님 만나서 좋은 말씀 듣게 되어서 너무 기분 좋고 반가운 시간이었습니다. 해주셨던 말씀 중에 광주의 지역성이 담긴 비엔날레라는 것이 가장 인상이 깊었고요. 그런 광주의 지역성이 담긴 작품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더 잘 소개할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저도 오늘 역사의 현장을 재현한 이 녹두서점에서 우리 또 광주 비엔날레 인턴, 그 다음에 도슨트 이렇게 인연 있는 두 분 함께 얘기 나눌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고요. 정말 우리 희주 씨는 이제 나중에 큐레이터가 되어서 이보다도 훨씬 더 정말 멋진 그런 참 전시회를 아마 기획해서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 우리 경배 씨는 경영학과?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뭐 인생의 진로에 대해서 물어보진 않았지만 네. 정말 나중에 좋은 경영인이 되어서 참 젊은이들 요즘에 일자리 창출 큰 문제잖아요. 네. 그래서 고용도 증진시키고 경제도 발전시키고 그래서 잘 사는 우리나라 만들어주는 데 기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앞날이 정말 잘 풀리고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너무너무 두 분과 같이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습니다. 저도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